그 다음에 필자의 논증에서 이렇게 좀 잘 전개되지 못한 것들을 좀 제거하고, 그래서 필자의 결론에 기여하는 논증만 좀 남기게 되면 일단 구조는 이 정도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음악에서 불쾌함을 느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불쾌함을 느끼지 않는 음악에는 뭐가 있냐, 반드시 인간이기에 가능한 새로운 시도와 고민이 있다, 그 결론 따라서 좋은 음악에는 반드시 인간이기에 가능한 새로운 시도와 고민이 들어 있다, 불쾌함으로부터의 어떤 논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제들을 재구성하면 이런 전제가 되는 논제들을 좀 했어야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만 보면요. 그래서 이 간소화된 좀 결론에서 좋은 음악에는 이제 인간이기에 가능한 새로운 시도와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형식적 주장이 그럴듯하다고 합시다. 형식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 이제 A, B로 정리를 해서 그런 결론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여전히 독자들이 정말 궁금한 게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어떤 시도야? 구체적으로 무슨 시도가 인간적만 할 수 있는 그런 시도지? 그리고 그런 시도가 구체화됐다고 해도 그게 정말 새로운가? 그리고 그게 정말 다시 한번 인간이어서 인간이기에만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남기고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명이 그래서 잘 안 드러나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인간이기에 가능한 새로운 시도와 고민이 아까 말했듯이 바로 창의성의 속성과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인간성의 속성이 아닌. 그렇죠?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배려 있고 이게 아니라 창의성과 창의적인 어떤 능력, 없었던 걸 뭐 만들어낸다, 새롭다거나 하는 그런 것과 어떤 연관이 있냐.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실 이 정도의 논증만 하고 있는데, 이 A, B의 논증에는 창의성이란 개념이 하나도 안 들어왔었죠. 좋은 음악에서 불쾌함 느낀다, 느끼지 않는 음악에는 반드시 인간이기에 가능한 새로운 시도와 고민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창의성은 없어요. 차라리 인간성 같은 게 있죠. 인간적인 고민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창의성을 연결을 시켜서 뭔가 창의성과 관련된 유의미한 결론을 내려면 이런 걸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 C. 그래서 인간이기에 가능한 바로 이 새로운 시도와 고민을 집어넣으려면 바로 창의성이라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좋은 음악 만들려면 창의성이 필요하고, 또 여기서 결론이 또 도출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창의성은 인간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논제 C를 추가하는 순간 이 C에 대한 해명과 논증이 필요해요. 정말 창의성이 뭔데, 창의성만 있어야만 그런 인간만 가능한 시도를 넣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샘플 사례의 논제들을 분석해 봤고, 이 논제들이 과연 이 필자의 최종적인 핵심 결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많은 경우에 최종 결론에 기여하지 못하는 논제들을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하게 되고, 다른 얘기들, 다른 논증들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내가 주장해야 되는 바로 그 결론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샘플 사례에 대한 논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논제를 분석하는 시간이지만, 다음으로 왜 이 논제를 그럼 어떻게 갖고 갔으면 좋았을까? 어떻게 했으면 이러한 시도가 좋은 논증문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안 해드릴 수 없겠죠. 여기에는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쟁점 찾기가 당연히 잘 선결이 됐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특정한 논증하는 특정 포인트에서 어떤 논증이 추가되었어야 하는지 그런 간단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글에서 이제 논제들이 명료하거나 결론에 기여하지 못하는 거는 애초에 쟁점을 정확하게 발견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먼저 이 필자가 했던 그 논증과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쟁점을 해결해 나갔어야 하는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샘플에서 특정 그 2, 3단락에 나타났던 그 논증 중에 좀 핵심적으로 좀 수행했어야 되는 논증이 있는데요. 그런 주장을 하려면 이 정도 논증은 좀 했어야 한다라는 거 하나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은 어떤 쟁점들에 도전했어야 될까요? 다음과 같은 겁니다. 인간만이 가능한 새로운 시도와 고민이라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시도와 어떤 고민인가, 이걸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고요. 바로 그것을 A라고 만약에 필자가 얘기를 했다고 하면
쟁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인간만이 가능한 새로운 시도와 고민이야.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그게 정말 새로운 시도야? 새롭지 않아 보이는데? 전혀 새롭지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과의 관련해서 그것이 창의성이라는 능력을 정말 필요로 하는지, 창의성이 없어도 새로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창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없던 거, 히스토리에, 과거 역사에 없었던 것을 새로 넣는 건데, 창의 능력 없어도 전에 없었던 거 만드는 방법은 많아. 그래서 창의성 없어도 가능한 거 아니야? 만약에 그런 창의성이 뭔지가 전제가 됐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창의성이 도대체 뭐야? 창의성은 새로운 게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또 이제 필자가 주장을 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아까 말했던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창의성 별로 필요 없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창의성은 이런 건데 그게 뭐하러 창의성이야? 이런 논쟁들. 그 다음에 좋아, 네가 말하는 창의성이 맞다고 하자. 그런데 그런 창의성이라면 그게 꼭 인간만 발현할 수 있는 거야? 그거 인공지능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동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류의 쟁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쟁점들을 다 하나하나씩 해명해야만 최종 결론인 바로 인공지능은 할 수 없는, 바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에 의해서 발현된 어떤 것만이 음악적인 아주 좋은 쾌락을 줄 수 있고, 따라서 바로 그런 것들이야말로 창의적인 음악 구성 요소다, 이런 얘기로 나아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쟁점을 먼저 발견했다면 좀 더 논증할 대상과 증명해야 될 논제가 분명해졌을 거고, 그걸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면서 자신의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단락 4, 5, 6은 사실 좀 기능을 너무 못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드릴게요. 시간적, 공간적 환경에 창의성에 의존한다는 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도 살짝 좀 불분명했었고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창의성은 앞에 말했던 새로운 능력, 새로움을 창출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론에 기여하는 건지, 최종 결론하고 별로 상관없는 창의성에 대한 여러 얘기를 늘어놓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단락 3이에요. 단락 3에는 그나마 좀 논증을 시도한 흔적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한 단락에 그나마 이렇게 좀 해명해 보려는 시도들이 살짝 묻어 있습니다.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바로 이 단락 3에 한 줄로 써 있던 불편함의 골짜기 이야기예요. 필자가 이제 본격적 논증을 하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엔 이거 하나인데, 바로 불편함의 골짜기를 느끼지 않는 음악에는 반드시 인간이기에 가능한 새로운 시도와 고민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장 가장 실질적인데 여기에 쟁점이 있다는 거죠. 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불편함의 골짜기를 느끼지 않았는데, AI 음악인데, 인공지능 음악인데 보니까 인간의 고민이 없는 거,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았는데, 이번 AI 음악 너무 좋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해명이 없이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핵심 쟁점이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 주장을 경험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실험을 합니까? 보통 IMRD 방식의 논문이라고 하는, 우리 양적 연구 이렇게 하는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봅시다. 가설을 세우는 거죠. 인간이기에 가능한 새로운 시도와 고민이 있는 그런 음악 작품이라면 그 음악 산출물에서는 불편함의 골짜기를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더라, 이런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설로 세웁니다. 이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실험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어떤 실험이 믿을 만해요? 실험군과 대조군을 잘 설정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인간이기에 가능한 새로운 시도와 고민이 들어있는 그 고민 H가 들어있는 작품 A와 이 A와 다른 것이라고는 오로지 H만 없는 바로 그런 작품 A 다시, 이 두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험 결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에서만 불편함의 골짜기를 경험했고,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스커션을 해볼 실험 결과, 어떤 음악 산출물에서 불편함의 골짜기를 경험했다는 것은 바로 그 산출물에는 H가 들어있지 않았다. 바로 그게 차이였다. 그래서 H가 없다는 것과 불편함의 골짜기 경험을 하는 것과는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따라서 우리는 음악 산출물에서 H가 없다는 것, 즉 H가 뭡니까? 인간이기에 가능한 새로운 시도와 고민이 없다는 것이 바로
불편함의 골짜기를 경험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그 논제에 부합하는 확실한 논증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를 주장을 하려고 했으면 뭔가 증빙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거의 결론을 옹호하는 유일한 논증이잖아요. 이때 인간이기에 가능한 새로운 시도와 고민이 무엇인지도 당연히 구체화되어야 뭐 이런 실험을 해볼 수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샘플 사례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우리는 바로 과제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인클래스 과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이런 사례를 한두 개 더 드릴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드리게 되면 하나, 두 개 드리면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먼저 아까 제가 13개로 논제를 정리했죠. 이런 것처럼 해당 글의 논제를 한번 싹 다 정리를 해보세요. 전부 이제 리스트업을 하는 겁니다. 과제에 해당하는 사례의 논제를 먼저 전부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해당 글의 필자의 최종 결론, 핵심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했던 논제만 골라서 정리합니다. 수문 전제 같은 걸 채워 넣어주면 더 좋겠죠. 결론에 기여하지 않는 문제들은 다 한번 빼버려 보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기여한다면 놔둘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인이 필자였다면 이 논제를 사실 어떻게 구성했을 것인지, 그래서 전제들과 결론의 형식으로 논제들을 좀 논리적으로 재배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런 사례들을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A, B, C로 제가 정리를 해봤던 형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 필자의 글을 좀 더 나은 논제들로 개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샘플 사례에 대한 분석과 과제 설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제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